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장송의 프리랜이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프리랜이 나타공산에서 누이를 대체하고 무한열차에가 엠무를 죽인 뒤 아카자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자는 탄지로, 쿄조로, 네리코, 프리랜에게 잊고 있던 자신의 인간 시절의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에 쿄조로는 사나이 뜨거운 눈물을 겨우 참으며 부들거렸고 탄지로는 그만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죠. 프리랜은 그저 아카자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고 아카자는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는 거냐고 나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 300살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프리랜은 젊구나 라고 하며 다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죠. 이후 아카자는 무잔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무잔에 대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말해줬고 이상하게도 원래 무잔에 대한 정보를 말하려고 하면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기억을 되찾은 동시에 그게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프리랜의 해제 마법으로 무잔이 심어놓은 저주가 풀리게 된 것. 아카자는 이로써 무잔에게 한 방 먹일 수 있겠다며 프리랜과 탄지로 네이코 쿄요를 데리고 무한성으로 향해 갔죠. 쿄요로는 다른 기아테 주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프리랜은 그럴 필요 없다며 이 멤버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성의 결계 앞에 도착하게 된 프리랜 일행. 아카자는 자신은 상현의 운이라 무한성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지만 너네가 이 결계를 부수고 들어가면 무잔이 바로 알아채 오니들을 불러 모을 거라고 했죠. 프리랜은 그 12개월의 오니들 전부 다 무한성이 있어?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아마 다들 흩어져 있고 100년 가까이 상현들이 한자리에 소집된 적이 없다며 한자리에 모이는 건 상현들의 교체혈전이 있는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프리랜은 그럼 그 상현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게 교체혈전을 핑계로 다들 불러 모아주라고 했고 아카자는 상현 중에 나보다 강한 이도 있다며 그들이 모두 모이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했죠. 하지만 프리랜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편할 것 같다며 아카자에게 모두를 불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무한성에 들어가 자신의 앙숙이었던 상윤이 도우마와 교체혈전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고 무자는 오랜만에 재밌는 구경을 하겠다며 모든 상윤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모았죠. 도우마는 씩 웃으며 당신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당신은 여전히 여자를 안 잡아먹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프리랜이 무한성의 결계를 풀고 안으로 침입을 했고 나키멘은 무한성에 오니가 아닌 누군가가 침입했다며 무잔에게 말했죠. 무잔은 감히 신성한 교철전이 시작되기 전인데 누가 들어온 것이냐며 오니들을 보내 그 침입자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무한성 안으로 들어온 프리랜의 앞에 수많은 오니들이 나왔고 쿄조로와 탄지로는 프리랜을 옹호하며 이거 오니들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며 긴장을 했죠. 그때 프리랜은 그대로 지팡이를 들어 마법 한 방을 공중에 날렸고 그 마법은 공중에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그 오니들을 덮쳤습니다. 프리랜의 마법에 맞은 오니들은 그대로 폭발해 재가 되어버렸고 쿄요로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했죠. 그때 무잔의 눈에 들고 싶은 귀달대 검사 출신의 오니 가이가쿠가 프리랜의 앞에 나왔고 내 녀석들을 해치우면 무자님이 내게 큰 상을 내리시겠지? 라며 번개호흡과 혈기소를 시연했습니다. 그렇게 가이가쿠가 번개호흡으로 프리랜을 공격했는데 프리랜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 공격을 피했고 카이가쿠의 칼에 맞은 곳은 그의 혈기술에 의해 검은 번개가 남아 그 부분을 파괴해갔죠. 카이가쿠는 공중에 떠있는 프리랜을 보고선 멍청한 것, 공중에서는 내 공격을 절대로 피할 수 없지 라며 다시 번개호흡으로 프리랜을 공격했는데 프리랜은 가만히 지팡이로 어떤 벽을 쳤고 카이가쿠가 그 벽에 공격을 하자 그대로 자신의 몸이 검은 번개에 의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이 쓴 건 반사마법. 프리랜은 그 뒤 여유롭게 졸트라크를 시연해 카이가쿠를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프리랜은 무한성 곳곳을 마법으로 폭파시켰고 무한성 전체가 흔들리자 무자는 상현의 오니들에게 교체혈전을 중단이며 가서 침입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프리랜 앞에 상현의 오니들이 내려왔고 다키와 규타로는 고작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 무한성에 들어온 거냐며 어이없어 했죠. 그러면서 규타로와 다키가 각자의 혈기술을 시연해 프리랜을 향해 날렸고 프리랜은 전방에 방어 마법을 시연해 그 공격들을 전부 다 튕겨내버렸습니다. 그때 상현호 교코가 저 특이한 길을 가진 머리를 잘라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며 수백 개의 마비침을 날렸는데 그 역시 프린의 마법에 전부 막혔죠.
프리레는 너네 오니들의 마법 혈기술에 대한 해석은 이미 끝내놓은 지가 오래야. 너네는 어떤 공격으로든 나를 해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타키는 말도 안 되는 허세는 그만두라며 프리렌의 뒤쪽으로 다가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프리렌이 지팡이로 땅을 툭 쳤고 주변에 엄청난 화염이 일어나 타키를 태워버리기 시작했죠. 타키는 이깟 화염쯤이야 라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재생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프리렌은 그대로 다시 지팡이를 휘둘러 그 화염을 규타로에게 날려 규타로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프리렌은 이건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레이코의 혈기술 폭혈은 다른 오니의 혈기술이나 몸을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연구해 배워봤어 라고 했죠. 교코는 프리렌에 뿜는 화염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고 물에 관련한 혈기술로 프리렌에게 공격을 해봤지만 압도적인 마력량에 의해 프리렌의 폭혈이 교코를 뒤덮어 그대로 태워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프리렌의 폭혈은 네유코가 쓰는 폭혈의 위력보다도 훨씬 강한 상태. 프리렌은 온갖 마법을 연구하고 배우며 살아왔던지라 금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죠. 그때 상현사 한텐구의 최종 부신 조아쿠텐이 거대한 몽룡을 소환해 프리렌을 향해 공격했고 쿄지로와 탄지로가 그녀에게 날아드는 몽룡들을 칼로 베어버리며 도와줬습니다. 그때 프리렌은 조아쿠텐을 향해 졸트라크를 쐈는데 어째선지 졸트라크를 맞고도 조아쿠텐은 다시 재생을 했죠. 프리렌은 잠깐 그 상황을 보더니 다른 쪽에 지팡이를 겨누었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졸트라크를 쐈습니다. 그러자 그 마법은 무한성의 구조물 사이에 있는 어떤 기둥 뒤로 날아갔고 그곳에 숨어있던 한텐구가 맞고서는 박살이 나버렸죠. 한텐구는 내가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한 거지? 라며 당황했고 프리렌은 너의 귀가 내 마력 탐지에 걸렸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도마의 얼음창들이 프리렌을 향해 날아갔고 도마는 아주 귀엽게 생긴 꼬마 아가씨네. 내가 아주 예뻐해줘야겠어 라고 했죠. 프리렌은 도마의 눈빛을 보고서 정신이 이상한 녀석인가 보네 라며 한눈에 간파했고 저런 녀석에게 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기 전에 빠르게 처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은 원거리 공격에서는 12개월 중 최강이라며 여러 얼음들을 날렸는데 프리렌은 별로 세밀하지 않은 마법일 뿐인데 라며 거대한 폭혈의 덩어리를 잘게 나누어 수백 개의 폭혈 화살로 만든 뒤 도마를 향해 쐈죠. 그러자 도마의 얼음들이 순식간에 전부 다 타버렸고 도마는 그 화살에 맞고 온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프리렌은 졸트라크를 쏴 도마를 그대로 파괴해 소멸시켜버렸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선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프리렌은 코쿠시보를 보자마자 요리치가 떠올랐습니다. 코쿠시보는 널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다며 설마 예전 내가 귀할대 검사할 때 요리치와 함께 다니던 그 아이인가? 라며 깜짝 놀랐죠. 코쿠시보가 미치카치인 시절 때 프리렌을 언뜻 보고 그 후에 오니가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프리렌은 나이 들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프리렌은 요리치의 쌍둥이 형인가? 요리치가 네 모습을 보면 참 슬퍼하겠구나 라고 말했죠. 코쿠시보는 그 말을 듣고 요리치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보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트라우마를 뿌리쳐내기 위해 요리치 녀석은 그날 내가 죽여버렸지 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프리렌은 정색을 하며 요리치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어. 넌 아무래도 그날 요리치를 보고 도망을 갔던 거구나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곧바로 폭발하며 이미 난 요리치보다도 훨씬 강해진 상태라며 바레옵을 시연해 프리렌을 공격했는데 프리렌은 그 공격을 방어 마법으로 막아버렸고 내가 볼 때 너는 요리치의 검술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걸? 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웃기지 마라. 난 이미 요리치가 통달했던 내비치는 세계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어 라고 소리쳤고 프리렌은 그래? 그런데도 나와 싸울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며 내비친 세계로 프리렌을 자세히 봤는데 엄청난 마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느껴지는 마력은 무잔보다도 더 압도적인 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래도 결국 싸움이란 기술로 하는 것이라며 다레옵을 시연했는데 프리렌은 마력을 제어하고 있어서 잘 몰랐던 건가? 라며 자신의 마력 제어를 해제하자 프리렌의 마력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며 주변에 가득 차버렸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못 이기지 라며 몸이 굳어버렸고 프리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졸트라크를 쏴 코쿠시보를 한방에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부자는 마력을 해방한 프리렌을 느끼고서는 도대체 뭐냐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했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카자가 그 예감이 현실될 거다 라고 하며 파괴사 공격으로 무잔의 뒤통수를 날렸고 무잔은 무한성 아래로 추락했죠. 무잔은 아카자 자식 미친 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라며 일어났는데 그의 앞에는 프리렌이 서 있었고 무잔은 프리렌을 보자마자 넌 예전에 요이치 옆에 있던 그 여자? 라며 당황했습니다. 프리렌은 오늘은 확실히 죽여줄게 라고 했고 부자는 그때 내가 당한 건 요리치 때문이었지 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라고 하며 촉수를 뻗어 프리렌을 공격했죠. 프리렌은 그 촉수들을
폭효를 시연해 전부 태워버렸고 졸트라크를 시연한 뒤 부자의 다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부자는 난 예전보다 훨씬 신체 능력과 재생 능력이 좋아졌다. 이 정도쯤은 금방 회복해. 라고 했는데 어째선지 다리가 잘 회복이 되지 않았죠. 부자는 프리렌에게 도대체 방금 쓴 마법은 뭐냐고 물었고 프리렌은 이 졸트라크는 지난 세월 동안 온의 약점이 태양빛이라는 걸 고려해 태양 에너지를 섞어서 만든 마법이라며 네가 아직 태양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걸 온몸에 맞는 순간 소멸할 거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꼬마에게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느냐며 나는 천년 가까이 살아온 오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힘을 많이 축적한 존재라고 절규했죠. 프리렌은 나는 천년을 훨씬 넘게 살아온 마법사인데? 라며 마력을 증폭시켰고 무한성은 프리렌의 마력으로 인해 전체가 삐걱삐걱거렸습니다. 부자는 젠장 내가 태양만 극복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고 프리렌은 어째서 아직까지 태양을 극복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죠. 부자는 태양을 극복하려면 푸른 피아나라는 꽃이 있어야 하는데 그 꽃을 멸종해버렸는지 도무지 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프리렌은 요리치가 보였던 그 꽃이 생각났고 꽃밭을 만드는 마법으로 푸른 피아나를 만들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부자는 푸른 피아나? 저것만 있으면 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감격하며 뛰어왔고 프리렌은 그대로 대규모의 졸트라크 시연에 부자에게 쌌고 그 광범위한 졸트라크는 부자와 함께 뒤쪽에 있는 아키메까지 집어삼키며 전부 소멸시켜버렸죠. 프리렌은 부자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후 붕괴되는 무한성에서 방어 마법을 시연해 쿄로와 아카자 탄지로 네이코를 지켜냈고 쿄로는 정말로 무잔을 이렇게 쉽게 없애버리다니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카는 프리렌 주변에 있는 푸른 피아나를 보고선 이게 그 무잔이 찾으려고 했던 푸른 피아나인가? 라며 이게 정말 태양을 극복시켜주는 거야? 라고 물었죠. 프리렌은 글쎄 이건 예전에 잠깐 분석해봤을 때 어떤 도끼운을 없애주는 약초였는데 라며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아카자가 그때 낼름 그 꽃을 뽑아서 먹어버렸고 그건 이렇게 직접 실험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의 몸은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고 프리렌은 역시 푸른 피아나는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꽃이었나? 태양을 극복하긴 하는 거네. 오니의 힘을 잃게 되겠지만 이라며 부자니 푸른 피아나를 찾아내 먹었어도 웃겼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네지코 역시 푸른 피아나를 먹게 되었고 무사히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며 탄지로는 프리렌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리렌은 그런 탄지로를 보며 요리치 네가 부탁한 것은 다 했어. 이제 편히 쉬어 라고 생각했고 미리 끝내놓았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마법을 시연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프리렌의 강력한 먼치킨 모습으로 상현들과 무잔을 압도해버리는 걸 보여줘 장송의 프리렌이란 이명과도 걸맞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